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2310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3%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북한 만행 관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라고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래량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0.5%보다 이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다우가 0.7, S&P 500 0.6, 나스닥도 0.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시간쯤에 항상 전해지는 이런 지수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면 우리 시장에도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라는 말씀이고요. 종목 상담 이제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지금 박원재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마찬가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최익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일본 자민당이 디지털 화폐는 가능한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 채굴 활동 관리 법률을 제정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은 빗썸 해킹 피해자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보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6월 자민당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제 모든 채굴 행위는 반드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식적인 디지털 채굴풀을 통해서만 채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5억 원 상당의 현금 포인트를 해커에게 뺏겼다며 소송을 낸 이용자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해커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현금을 출금해 갔다며 빗썸은 이를 해커가 아닌 이용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반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1.29% 오른 1,3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0.76% 오른 43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샌비트 타임존과 오미세고가 9% 넘게 올라줍니다. 샌비트 타임존이 387원, 오미세고가 4,022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이더코인 홀로 빠집니다. 16% 넘게 하락해서 157원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1.52% 상승해 28만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상담 진매트릭스 18,600원의 비중은 20%. 박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진단시약 관련된 부분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됐죠? 맞아요. 진단키트, 진단시약이 올 상반기에 정말 핫했는데 이제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진매트릭스 역시 이제 진단키트로 해서 2, 4분기 실적이 61억 매출에 40억 나왔으니까 이제 적당히 나온 편인데 기존에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그래서 2,800억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실적 나오기 전에 자본 총계가 248억입니다. 총 자본금이 99억이고요. 재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최근에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왔던 시가총액을 버틸 수 있을지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세도 슬쩍 깨져 있어요. 20주선 밑에 있고 일봉으로 보면 마지막 하단 때 120일선마저 내려와 있어서 살짝 걸쳐 있는데 아마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시세가 등락을 좀 할 거고 현 가격대에서 굉장히 올라오면서 지지가 강했던 지역인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취득가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매트릭스 취득가까지 가면 좀 정리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관련주죠. 네. 웹젠을 지금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을 지금 막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게임 섹터들 중에서 웹젠 괜찮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 5일선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쯤에 음봉으로 조정이 살짝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략을 한다면 지금 한 9% 정도 올랐는데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본다면 한 34,0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4만 원 이 저항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본다면 큰 상승 그리고 짧은 손절 이런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34,000원 정도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상담을 갈게요. 지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네. 7,500원에 10%요. 7,500원에 10% 주성 엔지니어링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 그러시군요. 서울 경제TV 보고요. 네. 이정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추천하셔가지고 아, 그걸 그러셨구나. 사놨어요, 제가. 네.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장점은 이제 증착 장비 필수 장비니까 꼭 들어가는 장비고요. 다만 단점은 삼성향이 아니고 이제 LG향이라서 그게 좀 단점이고요. 플라즈마 그 증착 장비예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장비인데 LG 쪽이 요새 그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자 쪽도 그렇고 좀 살아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닥인데 아마 하반기 걸쳐 내년까지 디스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수혜를 볼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본다면은 직전 고점이 8,000원대에 보이는데 이 네네. 8,000원대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알고 싶어요. 8,000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8,000원 정도요? 예, 8,000원에서 이걸 뚫으면 네네. 이제 더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비나 이런 쪽은 수주를 봐야 되거든요. 그 네. 수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LG가 좋아지는 분위기는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8월 24일 날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죠. 180억짜리가 네. 하나 있었고 이게 최근 업황이 확 좋아지려면 이런 게 연달아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수주 공시가 나오면은 뭔가 진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다렸는데 수주가 안 나오면 기대감으로 8,000원 정도 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 코스모 신소재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인지 비중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16,950원에요. 네. 20%요. 조금 고가에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사셨다, 그죠? 오래되셨나요? 한 달 반? 2달 아. 조금 안 됐어요. 딱 어떻게 이제 좀 고점 매수가 됐는데 요때가 네. 이제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이것도 제가 바닥권에서 한번 추천드렸던 건데 이거 회사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저기 코로나 이후에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정 이후에 제 생각에는 시세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여기서 네. 지금 보면 어저께 그 금요일 날 있죠. 네. 121선을 한번 툭 깼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5일선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착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면 전저점이 13,700원이에요. 네. 여기를 지금 깼다가 다시 오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 하면 네. 제 생각엔 코스모 신소재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 관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실 때 맨 처음 사실 때 20% 한 번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 번 사고요. 네네. 한 번 사고 두 번째 이제 물타기 한 건데 처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죠.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런데도 평단이 좀 많이 높으시다 그죠? 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내려가길래 또 샀어요, 그냥. 아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매수하시고 네. 이제 지금 차트 혹시 선생님 차트 보실 줄 아세요? 지금 조금은 봤는데 잘은 몰라요. %%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여 보세요. 하지 마시고.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네. 종목은 괜찮으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1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이후에 조정 한번 다시 받고 박스권 만들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15,000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5,000원 오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문자는 에코바이오 11,300원의 비중은 20%. 오늘 역시나 올라가고 있긴 한데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박 의원님. 맞아요. 네. 에코바이오는 바이오 친환경 사업 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일 거예요. 예. 근데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과거에 이제 그런 사업을 했던 게 수지가 잘 났다가 최근에 매출 떨어지고 이익단 쭉 떨어져서 아마 자회사를 합병하고 부실자회사 합병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중인데 이게 구조조정 턴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활히 잘 되면은 좋은데 이게 뭐 항상 기업의 목표대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은 2, 4분기에 이제 39억 매출에 16억 적자, 총 자본 총계가 635억인데 지금 구조조정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왔어요. 사실 이런 종목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 되면 좀 잘 될 텐데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 잘 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온 자리에 하단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고요. 지켜준다면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취득가 근처에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취득가 부근에 오면 근데 이 얘기가 항상 궁금해하시는데 주변에서 취득가라는 부분이 이제 딱 왔을 때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근에서 내가 그냥 부분입니다. 그쵸 꼭 거기가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손실 말씀드리는 최소화하는 거는 거잖아요. 손절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투자자 하시는 예. 분들이. 그래서 그 심리적 저항을 좀 줄이고자 취득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다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14,900원에 비중 80%.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게 7월 이후에 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냥 비중 너무 높죠. 80%가 정말 너무 크신데 이게 이제 뭐 전화 연결이 아니라 물타기를 하시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찔러 넣으신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화일약품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이번에 그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오기 전에 9월 21일 날 월요일 날 보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흐름인데 어쨌든 시장 때문에 좀 강하게 많이 밀린 그런 모습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지금 상승세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이 추세 전환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12,300원 정도 위로 주가가 올라서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세 전환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실폭이 좀 상당히 크신데 비중이 또 워낙 크셔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한번 손절하지는 마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크게 3파동 이제 5파 상승 나오고 ABC 조정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파 상승, 2파 상승, 이제 5파 상승 나와주고 지금 ABC 조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림이 나와준다 하면 반등 흐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는 뭐 온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반등 흐름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5,000원 조금 안 되게가 그러니까 선생님 매수 가격 부근대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이제 여기서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중 축소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 한 60% 정도는 매수가 부분, 그러니까 수수료 손절은 수수료는 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뭐 100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확 줄여두시고요. 이후에 올라갔는데 야 내가 그 전문가 말 듣고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일약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 센트리온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특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변동폭도 있고 뭐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5%고요.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35%고 30만 원. 사실 최근에 30만 원 막 넘어가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박 의원님. 그렇죠. 저 예. 넘어갔었는데 네네. 팔아서 안 팔았어요. 그래 여쭤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박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네, 이거 설명을 좀 깊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네, 첫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몸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출발할 때 셀트리온이 자본 조달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판매 회사를 떼낸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자본 조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고 이제 다시 합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 문제가 있고 이게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그걸 다시 합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악재냐 호재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호재입니다. 당연히 호재고요. 다만 셀트리온은 복잡한 게 여전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매도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적만 볼게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 추정치가 1조 7천억 매출에 7천억 이익입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컨센대로 나온 건데 2023년 가면은 3조 6천억 매출에 1조 7천억 이익 예상을 해요. 현재보다 배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는 셀트리온은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도 실적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퍼 밸류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현재 34조니까 3년 후지만 20배 초반입니다. 보통 글로벌리로 바이오 의약품 퍼 밸류가 한 30배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어떤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계속 풀리고 특히 이게 추정치가 높아지는 2023년에는 단일 약품으로는 가장 큰 휴미라는 그게 30조짜리 매출의 약품인데 그게 풀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꼭 네. 들고 가시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 카카오에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80%에 28만 원에 80%. 잘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수익 극대화 방안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선생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일단 카카오는 제가 조정 나올 자리까지는 조정 일단 잘 나와줬다 생각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 딱 그 저점에서 돌림이 잘 만들어졌어요, 오늘. 예, 예.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뭐 내일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예. 오늘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예, 예.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많이 안 나온다면 저는 예, 예. 상승으로 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기술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지금 최고점 있잖아요. 예, 예. 최고점하고 어저께 저점하고
요 하락폭을 보는 거예요. 예. 요 하락폭의 중간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 가격적으로 봐서 예. 잠시만요. 38만 원 부근 있죠. 예. 38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40만 원, 4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38만 원 저항을 받고 거기서 밀린다 하면요. 예. 그때는 어저께 저점을 다시 잡아주는, 그러니까 쌍바닥, 고점권에서 쌍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 매수하셨을 때 예. 뭐 혹시 뭐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계속 보시고 사신 건가요? 저는 저걸 안 보고 거지 짐작으로 한 2년 했기 때문에 짐작으로 사고 있습니다. 길게요. 여보세요? 예. 2년 정도 아. 길게 보시죠. 네, 선생님 2년 정도 길게 보시는데 예. 일단 비중이 너무 한 종목에 지금 80%니까 좀 크시잖아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가지고 카카오를 샀습니다. 아우, 잘 사셨네. 정말 예. 좋은 시점 잘 사셨는데, 그러면 요번에 제 생각인데요. 어저께 저점이 얼마냐면 34만 5천 원이에요. 예. 34만 5천 원 이탈하면 예.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예. 현금 보유를 하셨다가 예. 이 종목이 30만 원대 이하 뭐 27만 5천 다시, 그러니까 28만 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있죠? 예. 그 가격대보다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 일단 예. 남은 비중은 한번 그대로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IPO도 내년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좀 고점권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시장이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를 꺾어서 올린다 하면요. 예. 카카오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현재는 21선 저항이 딱 그 38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하락폭의 중심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뭐 38만 원 예. 예? 38만 원 예. 예, 38만 원이요. 예. 그 정도 올라오면 보유하신 거 2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예. 이후에 지켜보시다가 34만 5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34만 5천 원 이탈료. 그러면 예. 가지고 계신 전체 비중에서 20%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고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한 42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선생님 예. 비중을 갖다가 반 이상은 뚝 정리를 해버리세요. 예. 예,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무관님 추석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KC 코트렐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6,760원에 25%입니다. 지금 한 10% 정도는 제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손실이 어떻게 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10%면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새 장이 다 빠져갖고 이만큼씩은 대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이 돌아서면 KC 코트렐은 뭐 하는 일이 분명한 회사예요. 환경 네. 관련 일을 하거든요. 네네. 환경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수급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실적이 2, 4분기가 좀 잘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낙폭이 있는데 아마 일시적인 요인 같고요. 네. 아마 환경이나 폐기물 이쪽은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면 뭐 수익 실현의 기회는 줄 것 같고요. 가까이는 아마 8,000원권 가면은 네네. 한번 수익을 고민해 보셨다가 그런다고 이게 네. 굉장히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이러기도 좀 어려운 기업이라서 네. 한 8,000원 선 가서 수익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저는 너무 네. 안 오르다 오늘 조금 네. 거래량이 조금 오늘 생겨서 네. 이거 혹시 손절을 해야 될 시기인가 하고 좀 아니에요. 알려고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네. 갖고 계시니까 일단 뭐 기회비용 내지 조금 약수익까지도 가능한 기업으로 보이니까 8,000원 수준에서 그 고민을 하시고요. 8,000원에서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문자 상담 하나만 좀 짧게 갈게요. 이번 문자 어떤 종목인지 동화약품입니다. 25,53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약간 그 테마성이 있긴 있죠. 네. 네. 동화약품도 뭐 DW2008인가 해가지고 그 약물 재창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제 그 맥점 나올 때마다 한 2번 정도 추천드려갖고 수익 크게 났던 종목인데 지금 흐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파동이 올라오는데 이게 파동이 3번째 올라오고 나서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간다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극소수로 한 뭐 2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만 가급적 이런 데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물론 치료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은 25,500원을 이탈한다 하면 일단 손절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7,000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럼 거의 뭐 지금 40% 넘는 손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 25,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동화약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예, 코스피 보시면 2,311.32, 2,300선을 시원하게 좀 뚫어주긴 했습니다. 일단은 반발 매수 뒤에 지난주에 오늘은 또 미국장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와서 윗골이 안 답니다. 오랜만에 윗골이 안 다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 개인만 매도하고 양매수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에 좀 나서주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도 적지만 매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모두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살짝 빠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모두 다 올라가는데 카카오가 오늘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이 합병 이슈가 있는데 장 초반에 상승, 갭 띄우고 상승 뒤에 오히려 윗골이 길게 달면서 지금 음봉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도 특징적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836, 무려 3.45입니다. 코스닥, 와, 이 정도면은 정말 종잡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반발 매수 때 정리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오늘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을 정도로 올라가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변동이 좀 나오는지, 코스닥 쪽은 진짜 종잡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는데 836입니다. 지금 고점 마감이 예상될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오랜만에 개인이 팔고요. 이 코스닥이 올라갈 때 특징이 최근까지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서주고 기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는 수급이었습니다. 좀 기존의 모습과 많이 달랐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매도 크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코스닥에서 많이 나옵니다. 매도가. 기관 전주체가 삽니다. 연기금까지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925억 원이나 또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함께 끌고 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잘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지금 뭐 6.87%,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도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뭐 시젠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HLB 10만 원 다시 돌파, 알테오젠도 급등. 다음 볼까요? 보시면 카카오게임즈가 오랜만에 진짜 반등이 나와주네요. 반갑고요. 제넥신, CJ, ENM, KMW,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장 후반에 지금 힘내주면서 테슬라 반등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랜만에 급등 나오고 5G 관련 종목들도 정부의 뉴딜 관련 정책 소식에 다시금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예, 월요일 시장이 마감됐고요. 코스피도 크게 올랐지만 코스닥은 말 그대로 폭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시원하게 매수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다행이네요. 연휴 전에 좀 지켜야 될 자리를 좀 지켜서 끝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현재 이제 플러스권에 놓여 있고요. 사실 8월 달 장에 비해서 이번 달 장의 이제 특징은 기관 매수가 좀 더 셌었어요. 결국은 기관 수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수급으로만 끌고 왔던 장에서 결국은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역시 예상한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많이 봤죠. 항상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휴가 끝나면 분기말 실적, 미국의 대선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낙폭이 멈췄다 이런 거에 의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양도세가 과연 3억이 철회가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난전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대선 불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선언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와 이제 한 달간의 TV 토론을 통한 이제 지지율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특히 미국 기술주가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키는 추가 부양책 합의가 되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이 추가 부양책 합의가 되면 미국 기술주는 아마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타결이 돼도 대선 임박해서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반등한 거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고 내일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연휴 전에는 갖고 있는 포지션 갖고 가면서 연휴 이후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은 돌려 세워서 아주 급한 불은 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급한 불은 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뭐 거의 8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다가 오늘 첫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좀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요. 정말 뭐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지수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로 오늘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지난번에도 조정 나온 이후에 5일선 안착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돌림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 미국장 선물 상승세는 나오고 있는데 하락 추세대 상단 부근입니다. 아직은 11,20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서줘야지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지를 받고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11,000포인트 위로 일단 주가가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아직도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요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넣지 마시고 조정을 예상을 하고 좀 공략을 하더라도 좀 적게 들어가시고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화하는 과정 반등 시점에 이번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저는 현금화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동안 현금화를 못 하셨던 분들 계시다 하면 좀 현금을 확보를 좀 많이 해두시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현금을 이번 기회에 좀 쌓아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고점 부근은 좀 강하게 쉽게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2017년도보다 더 잘 내고 있냐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공급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상승세는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수를 못하는 부분이 왜일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금요일 날 뉴스 보셨겠지만 반대매매로 300억이 나갔다 하는 부분들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와 준 스마트한 개미들이 지금은 매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에 3억이라는 대주주 강화 요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12월 달 되면 우리나라 장 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10월 달에 좋았던 장보다는 안 좋았던 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장이 뭐 굉장히 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던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뭐 지수가 계속 상승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 비중 꾸준하게 이번 반등장 활용하셔갖고 높여두시면 계좌의 안정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29% 올라가면서 2,300선 다시 안착을 합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3.42% 오른 835.9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73원 6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갑니다. 자, 023153-2611, 2612번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 걸려 왔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덕산 네오룩스 네. 35,500원에 10%입니다. 35,500원에 10%. 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산 네오록스를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달 반, 한 달에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장이 빠졌으니까 이만큼씩은 다 빠져서 아마 네네. 그만큼 빠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는 뭐 유기발광층에 있어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네네. 그동안에 굉장히 그 독점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뭐 휴대폰도 그동안 밀렸던 게 나오고 네. 대형 TV도 이제 출시가 되는데 딱 하나의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삼성에서 그 네. A5 팹이라고 이제 당연히 QD OLED로 갈 줄 알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냐면은 대형 TV를 마이크로 LED TV하고 QD NED라고 나노 TV가 있어요. 네네. 그쪽 기술이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는 바람에 지금 어느 쪽으로 갈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OLED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넓어지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덕산 네오록스는 OLED 시장 개화기를 기다려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지금은 시장이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하반기 가면 올라갈 것 같아요. 취득가 이상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목표 가격을 크게 잡지 마시고 네. 직전에 4만 원 맞고 떨어졌는데 네. 취득가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하시겠다 이런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매수가만 와도 팔려고. 아니에요. 뭐 여기서 팔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많이 밀렸는데 네네. 하반기 가면 어쨌든 그 OLED 쪽에 바람이 불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좋아질 거예요. 아, 네네. 다만 이제 업사이드는 많이 좀 다운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그 알루코라는 거. 알루코요. 얼마에 사셨고 네.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아, 나 집에다 두고 와서 그게 3,800 몇십 원 같아요. 나 집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3,900원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중은요? 10%뿐이 안 되는데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얘기가 말이 이중으로 막 나와요? 선생님 TV로 듣지 마시고 전화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TV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TV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나 그냥 일반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지금 그러면 알루코 네. 3,900원에 10%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아, 그게 꼼짝을 안 하다 오늘 조금 뭐 움직이긴 하네요. 네네, 이제 5일선 위로 오랜만에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1선 부근인 4,200원 정도, 4,1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언제쯤이요? 뭐 제 생각에는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만약 내일 시장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저점을 시가 아니, 제가 부분이죠.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다. 5,800원 참. 5,800원이요? 네네네. 평단이 5,800원이시라고요? 예, 아니 5,800원에 매수한 거예요. 5,800원이시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지금 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하락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 생각에는 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텐데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상담 받으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 18만 1,000원에 비중 10%. 상장 이후에 뭐 움직임이 조금씩 우하향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요, 계속. 그렇죠. SK바이오팜은 제가 뭐 청약할 때부터 이 가격에 청약받으면 오래 고생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를 하니까 이 시장 개화되는 게 2023년 이후에 개화가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인되는 게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모주 들어가실 때는 이게 청약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름이 아주 이름값을 하는 가격은 이게 따상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체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SK바이오팜은 어쨌든 그 국내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FDA의 3상을 상장해서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 확인까지 참 텀이 길고. 그래서 지루하시면 제가 그때도 20만 원 근처에 가지만 좀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텐데 여전히 20만 원 근처에 가면은 조금 종목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나 이걸로 그냥 보겠다 하면은 한 5년 이상 보시는 생각 아니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